it's a subject that we talk a lot. He was worried, and of course, he want to deliver that victory and want to win because he want to avoid. We are positive and hope that he can score and win. T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avoid and be happy and enjoy his career here with us. We've seen some backlash against certain celebrities when they have been deemed to be trying to dodge the draft. Bu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the case with Son Heung-min. He is loved in this country. He is a national hero. And just judging from the reaction here tonight and certainly online, there is going to be a lot of support for this. 손흥민 선수 같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게 뛰는 선수는 지던 이기던 관계없이 군대를 가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군대를 안 가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기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사건 사고를 다루는 그래서 자꾸만 손이 가는 손이가 스포츠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5년 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 그 축구 대표팀이 금메달 땄을 때에 어떤 손흥민 선수를 향한 외신의 관심, 이 병역 혜택에 대한 관심을 보여드렸는데요. 5년이 지난 현재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이가 스포츠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이 체육 병역 혜택의 과거와 미래, 역사와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 자체도 예전 같지 않고 또 병역 혜택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여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병역이란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을 해서 혜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좀 대놓고 좀 드러낸다거나 아무래도 좀 쉬쉬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저는 항상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경기에 나가는 걸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애국가만 나와도 좀 눈물이 날 것 같은데 프로의 힘으로 병역 문제를 슬기롭게 가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병역을 면제받는 게 아니고요.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을 하면 체육 요원으로 이게 편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역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규정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예술 체육 요원이에요. 그래서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이 예술 체육 요원에 편입이 되는 거죠. 이게 보충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예술 또는 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병역 혜택이라고 했는데 엄밀히 보면 병역법상에는 병역 혜택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김민재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주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요. 또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무려 544시간 이거 공익봉사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도 엄격하게 이거 다 지켜봅니다. 이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입이 된 거는 1973년부터인데요. 당시엔 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어떤 구체적인 기준이라든지 조건 이런 게 뭐 명시가 안 돼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서 선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래서 1973년부터 81년까지 이러한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얘기가 좀 편하게 하려면 병역 혜택이 좀 입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른바 병역 혜택을 받게 됐던 것이죠. 네. 이 법을 최초로 적용받은 사람은 누구일지 좀 궁금하실 텐데 알아보니까 예술계입니다. 예술계의 정명훈 씨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1974년에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쿨 대회 피아노 부분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병역 특례자가 됐고요. 체육에서 최초로 이 혜택을 받은 선수는 바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입니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거죠. 네. 조그마한 그 세조각 금메달 하나가 그만한 그 모든 국민들을 웃을 수 있고 한이에 젖을 수 있게끔 한다는 거. 나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귀국하면서 신문 보도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야, 내가 어떤 일을 진짜 내 나름대로 큰 일을 한번 했구나.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금메달의 탄생은 한국 스포츠에 예기치 않은 변화를 몰고 오기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우승자들 훈장 주고 거기에서 첫 금메달을
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속 딸 수 있느냐 코치가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세워주시면 계속 딸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예산 지원할 테니까 스포츠 전문 대학을 세워라. 양정모의 금메달로 인해 이듬해인 1977년 대한민국 유일의 체육 전문 학교인 한국체육대학이 문을 열게 된다. 체육 병역 특혜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거는 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뒤인 1981년인데요. 이때는 현재와 비교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아주 폭 넓었더라고요. 당시 기준을 보면요, 약간 좀 놀랍습니다. 이렇게 넓었어? 하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올림픽 메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세계선수권 대회 3위 이상. 예.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역시 3위 이상이고요. 아시안 게임도 금메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은 동메달 3위 이상 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3위 이상이고요. 가장 놀라운 게 여기서 나오죠. 네.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면 군대를 안 갑니다. 네. 한국 체대 졸업 성적이 상위 10%면 이런 혜택을 또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아마 듣고도 놀라실 거예요. 한 체대 졸업 상위 네. 30% 이상이면 군대를 안 가? 뭐 병역 혜택을 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사실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육을 통한 국위 선양에 대해서 맞아요. 국민들이 네. 더 강하게 좀 바라던 부분도 있었고 또 높게 또 평가했던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네. 여기에서 1984년부터 아시안 게임 3위 기준이 금메달만 받는 걸로 이제 상향이 되고요. 한 체대 졸업 상위 10% 이 기준은 1990년에 와서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바뀌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2002년에 대회 중에 월드컵이 추가가 되는 거죠. 사실 1차전 폴란드를 상대로 한 승리가 역대 월드컵 첫 승리잖아요. 맞아요. 폴란드 이긴 다음에 약간 좀 여론이 벌써 이제 좀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16강 진출한 다음에 병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렇죠. 첫 승 거뒀을 때 나왔어요. 이게. 맞습니다. 이거 16강만 가도 이거 병역 혜택 주자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16위 이상 입상하면 이거는 혜택 주자 이런 조항이 생깁니다. 다음에 2006년 월드컵에도 이런 기쁨을 줄 수 있으려면 저희 선수들 병역 문제가 걸려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써서 감사하겠습니다. 국방당국하고 협의해서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02 월드컵 대표팀 중에 10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편입 요건이 추가가 되는데 이번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야구입니다. 2006년인데요. 당시 WBC에 사실 대단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팀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엄청난 선수들, 예를 들어서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러니까요. 로저 클레멘스라든지, 데렉 지터. 이런 엄청난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그 당시에 사실 기억을 돌려보면요. 자니 데이먼, 그다음에 돈트렐 윌리스. 그렇죠. 어마어마한 진짜 올스타급이 왔기 때문에. 근데 이런 팀을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미국을 꺾었습니다. 특히 손민환 선수는 A로도 3구 3진. 업적을 남겼고요. 또다시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승리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리고 또 8강에서 또 가장 강력한 상대로 여겨졌던 일본도 꺾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 한일 월드컵 때의 보금가는 붐이 일었어요. 난리 났어요. 그때. 정말 난리 났죠 그때. 그러면서 역시 이거 병역 혜택 주자 이런 여론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WBC 4회 이상 입상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규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11명이 병역 혜택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이 정도면 2002 한일 월드컵 와 하면 해주고 WBC 와 하면 해주고 이거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 좀 나오게 된 거죠. 2006년 제1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경기 끝납니다. 1분은 끝났어요. 2대 1 승승이에요. 대단합니다. 이 순간이네요. 그렇죠. 1분을 꺾고 4강에 진출하자 다음 날 바로 당시 여당과 국방부는 야구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1명이 수혜자가 됐습니다. 선수들한테도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병역 혜택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죠. 명확한 원칙이 없다면 병역 혜택은 그때그때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치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 아니냐. 네, 논란이 일었던 월드컵 16강 그리고 WBC 4강 조건은 결국에 2008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올림픽 동메달 이상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상으로 조건이 확정이 되는데요. 다만 그 2020년에 네. 어떤 그 단체 종목 관련해서 세부 조항이 조금 조정이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네.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종목 중에 단체 경기 종목도 있고 또 개인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단체 종목 중에는 실제로 경기를 뛰는 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습니다. 엔트리에는 들 수 있잖아요. 네네. 자, 이 부분에서 변경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그 이전에는 단체 경기 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혜택을 받는다.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게 삭제된 거죠. 네, 바로 이 부분이 대표적으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 땄을 당시에 그 마지막 경기에 막판 4분 딱 출전한 김기희 선수 그 사례가 바로 좀 떠오르는데요. 종료 4분 전에 김기희 선수가 출전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거 감독이 이것까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약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김기희를 집어넣습니다. 정말 홍명보 감독 정말 그 따뜻한 마음을 유감없이 우리 선수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병역이 면제가 되는데요. 경기에 뛰어야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체육 병역 혜택을 두고 좀 계속해서 잡음이 좀 흘러나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몇몇 종목에서 이 아시안 게임이 좀 선수들의 병역 혜택을 위한 어떤 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병역 혜택 창구냐,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기 프로 스포츠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의무적인 어떤 소집 대상 경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게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 선수를 리그에서 빼서 출전시키는 게 과연 이게 순수한 의도냐, 이거 병역 면제 수단으로 대회를 바라보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을 피하기 힘들었죠. 네. 그래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이후에 야구 금메달을 이끌었던 선동열 감독이 그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정감사 증인석에 현직 국가대표 감독이 앉는 거는 그 한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는데요.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단연 관심을 끌었던 증인은 바로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입니다. 병역 특혜 논란에 빠진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부터 감독 취임 과정까지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여기 A라는 선수와 B라는 선수의 이미 성적이 있습니다. 두 선수를 놓고 봤을 때 감독으로서 어느 선수를 선택하시겠어요? 기록은 B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감독이라는 것은 A가 오지환 선수고요. B가 김선빈 선수입니다. 선 감독은 국민들의 정서를 이해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오직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선수를 선발했다며 국감장을 떠났습니다. 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그 금메달 따면서 병역 혜택을 받게 된 선수를 저희가 병무청에 알아봤더니 대략 60명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꺼번에 병무청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대한체육회와 문체부를 거쳐서 시기별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으로 한 60명 정도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이번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메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높았어요. 그렇습니다. 롤이라고 하죠. 네. 리그 오브 레전드. 롤도 있고 그 스트리트 파이터도 있었어요. 그렇죠. 야, 이거 여기서 금메달 따가지고 이제 혜택을 보는 건데 사실 뭐 스트리트 파이터 금메달리스트는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군대 다녀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스포츠와는 다른 거 아니냐. 지금 예전에 바둑도 있습니다. 바둑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e스포츠 또는 마인드 스포츠를 이거 스포츠로 보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자연스럽게 또 더더욱 병역 혜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의문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시안 게임 대회가 진행된 도중에 그 유명한 그 페이커 선수죠. 뭐 이상혁 선수라든지 초비 정지훈 선수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기자회견 때 들어갔었는데요.
(1973년에) 시작된 체육 병역 혜택 약 50년, 그러니까 뭐 반백년이 지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요. 네.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조금 뭐 다른 방향으로 좀 변화를 해서 어떻게 좀 지속이 될지 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저를 너무 힘든 곳으로 좀 몰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뭐 이렇게 되라 이건 아니고. 네네. 아, 예.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사실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전 국민이 각자 다 각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기준이 있어요. 근거도 있고. 그래서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뭐 제 생각을 말씀드릴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이 역시 이제 법률 사안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바꾸려면은 뭐 법률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기타 뭐 행정규칙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뭐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국민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느냐, 현재 여론이 어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민 여론을 보니까 뭐 바꾸기에는 좀 아직 좀 이르다라는 판단을 할지, 아니면 와 그래 이 정도면 이제 바꿔야지라는 생각을 할지 여부는 이제 많은 또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이 잘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를 맞은 사회적 상황, 그리고 국제대회 입상이 곧 국위 선양이다, 이런 명제에 대한 약간의 이제 물음표가 그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체육 병역 혜택 제도를 두고서도 그 범위에 대해서는 크든 작든 어떤 변화의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우리도 함께 좀 논의를 해서 그렇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모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심도 있는 좀 논의, 그리고 어떤 여론의 취합,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시기가 다가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방송 함께 보고 계시는 스포츠 팬들의 여론이 더 강하게 반영될 거예요. 댓글로 좀 남겨주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체육계 병역 혜택 또 병역 특례 제도의 어떤 그 시초와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소니까 스포츠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화면에서 같이 하시죠. 네. 저희만 시키고. 소니가 스포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알림 아니에요, 알림? 알람. 소니가 스포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